여러분 안녕하세요. 햇빛되게 하소서 김순영입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성적과 경쟁에 떠밀려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이뤄가고 있는 곳이 바로 대안학교인데요. 오늘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대안학교 늦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학교 들어오니까 전망도 좋고 정말 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지는데요. 이 늦봄학교가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개교는 2006년 3월에 개교를 했고요. 네. 그 전에 한 1년 정도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먼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늦봄 평화교육사업회. 그래서 113명 주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축이 됐고, 네. 그래서 모니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이제 교육적으로 네. 교육의 장에서 실현하자. 뜻에서 사단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년 후에 준비했다가 1년 후에 학교가 개교하게 된 거죠. 네, 그 늦봄 학교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늦봄 하면 우리 기장의 큰 어른이셨던 문익환 목사님 호를 이렇게 학교 이름에 이렇게 붙이신 것 자체가 범상치가 않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늦봄 정신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늦봄 정신은 저희들 학교 철학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게 우리의 사표가 되고 모토가 돼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생명과 영성입니다. 네. 생명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끊임없는 구도자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진지하게 살려는 영성의 자세. 그 다음에 자율과 공동체. 스스로 설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결국은 더불어서 함께. 네. 나만 출중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갈 때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일과 평화입니다. 이 땅의 또 인류의 평화, 이 땅의 통일. 그래서 모두가 결국은 이제 공동체와 평화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내면적인 영역이든 외부적 환경이든 간에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평화를 향해서 가는 길. 네. 이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에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정말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설레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2005년부터 이 늦봄 학교 설립을 이제 준비하셨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셨나요?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아, 교회 목회를? 네. 이제 졸업하고 하자마자 목회를 했었고, 주로 이제 시골교회 현장에 계속 있었고요. 제 스스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결심이 농촌 선교를 하겠다는 결심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관 목회를 좀 했습니다. 광주 노예에서 운영하는 농촌사회 개발원이라는 그런 이제 농촌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서 또 일도 했습니다. 또 함께 동역자로 했고요. 그럼 뭐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모든 목사님의 목회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옆에 교장 선생님, 이승용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남편입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사모님이신데요. 네, 우리 늦봄 학교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냐 하면은 일꾼, 옹달샘, 뭐 길잡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이제 교사라는 좀 이제 그 규격화된 표현을 주는 아이들이 갖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길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잡이. 아이들이 가는 길을 네. 앞에서 이끌어준다. 선생인데 사실 한자 말로 그죠?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을 부르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나 우리는 길잡이다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규정인 거고 네. 길잡이의 길을 간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더 친감을 주기 위해서 각자 의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 이름은 본인이 짓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이 지어주기도 하고. 네, 의미 있는 이름. 의미 있는 이름. 참 좋네요. 우리 그러면 학생들도 다 갖고 있나요? 학생들도 갖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네. 아이들은 이제 좀 더 불편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제 살다가 현주야 부르다가 갑자기 부르려니까 쉽지 네. 않죠. 한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돼요.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만날 때 옹달쌤이야. 그러면 옹달쌤 그러고 부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옹달쌤. 네, 저는 옹달쌤. 우리 이승엽 교장 선생님께서는 의미 이름? 봄맞이. 봄맞이. 늦봄 학교의 교장 선생님 봄맞이. 네. 참 의미 있는 정말 이름인데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늦봄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학생들 중1부터 고3까지죠. 이 청소년들이 이런 정말 아름다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거창한 이런 교육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아이들은 네. 이 학교를 들어올 때 학교의 철학이나 가치를 보고 선택을 해서 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배우면 참 좋겠다 하는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들어와서 생활해 보면 함께 사는 생활을 통해서 이런 가치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는 재밌어 합니다. 우리 늦봄 학교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먹고 자고 네.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우정이 굉장히 돈독하게 네. 싹트는 것 같고요. 또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네.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네, 학생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집하고 있나요? 학생들은 주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를 알고 네. 이해를 하고 그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 서류를 넣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1차 심사를 하고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2박 3일간 네. 학교에서 전형을 치릅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네,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네, 입학 전형이군요. 네. 네. 그 다음에 1박 2일 동안은 또 부모님들도 함께 하십니다. 네. 그 기간 동안. 곧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전형을 치르고 들어온 경우가 됩니다. 네. 예.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죠. 보통 아이들은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들을 부모님들도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강제적으로 어떤 규격에 의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네. 교육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네. 갖춰지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딱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이 그렇게 인사들을 잘하더라고요. 네, 인사 잘합니다. 그건 어떻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요즘 이 시대에.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버릇없는 아이들 요즘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 인사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려고 상대방을 발견하는 자기 노력이죠. 그 존재를 느낄 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존재의 훈련은 아마 함께 사는 데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내 방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만 계속 있은 아이들은 누가 지나가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곳에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활동과 학습 속에서 만나지는 친구와 선후배 관계. 네. 이 속에서는 그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오더라도 그 존재감이 느껴지니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네.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이제 영성입니다. 영성에서 네. 일주일에 1시간씩 주로 이제 미션 스쿨들이 하는 채플 같은 네. 경우죠. 저희들이 이제 물론 기독교인이 많지만은 그러나 일반 다른 종교들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플이라는 이름을 영성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타 종교 학생들도 들어오나요? 다 들어오죠. 선생님들도 전부 필수 직원들까지 네. 모두 함께 그 첫 시간, 월요일 첫 시간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이제 만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진지함이죠. 진지함. 네. 내 진지함을 가질 때 뭔가 절대적 존재도 찾게 되는 거고, 내가 진지함을 가질 때 현재 내가 사는 삶에 대한 반성도 있게 되는 거죠. 늘 내 욕구와 내 쾌락 위주로만 살다 보면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시각을 넓히기 위한 가장 기초는 자신의 진지함이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말씀을 빗대서 네. 많이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국에서 모인 그 친구들 모습이 또 우리나라에서 지역 네. 이기주의라든가 네. 그런 뭐 지역 편파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물론 전라남북도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만은 수도권 서울 경기 쪽이 거의 비등하게 또 많고 네. 또 경상도도 꽤나 많습니다. 네. 네.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 인식이 전국적으로 이제 고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실제 이렇게 만남으로써 서로 설령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타 지역에 대한 배타성이 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부모님들 모임도 작고, 네. 또 아이들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사투리를 배우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상대 지역에 보통 일반 학교 아이들은 그 동네에서만 놉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전국을 뛰도록 뛰놉니다. 월방학 때도 서울로 갔다, 인천으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네. 울산으로 갔다 이러고 다니고 있고, 특히 이제 계절방학,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는 그런 일이 잦죠. 전국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아까 보니까 월방학이라는 또 예. 이렇게 말도 있던데 예. 월방학은 무엇인가요? 이제 일반 학교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특히 더더군다나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주에 금, 토,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토일을. 토일 이틀을 쉰다 해도 가느라 하루, 오느라 하루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녹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월 단위로 네. 방학을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포함해 학교 생활을 하고 네. 월 한 차례 4박 5일의 방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예, 지역하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은 선택 방학. 네. 2박 3일 동안. 그 애들은 이제 가고 싶을 땐 가고, 가기 싫고 그냥 차비도 들고 갔고, 네. 학교에서 더 있고 싶은 아이들은 학교에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저도 이 학교 학생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먼저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네. 아이들보다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네, 정말 네,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 그 네.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예.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공교육 그 지도 학교가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늦봄 학교 많이 가지는 자랑이라 그럴까?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마다 네. 나무가 이렇게 나이테를 이렇게 그리고 가듯이 늦봄학교에는 그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늦봄 나이테가 있어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걸어서 땅끝까지, 2학년 때는 소록도에서 봉사하기, 네. 3학년 때는 지리산 정주, 4학년 때는 노동 현장에서 체험하기, 그리고 5학년 때는 홀로 아리랑 해서 역사의 주제를 갖고 그 현장에 이렇게 가보는 거. 네. 그리고 6학년 때는 이 땅의 평화해서 그 평화를 위한 순례. 네. 이렇게 그 나이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의 그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자율운영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율운영단. 네. 네. 이 자율운영단은 이제 학교의 운영을 실제로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서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태부 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이제 그 생태 화장실 분리수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난 것 있으면 이제 수리하는 수리부, 그리고 뭐 우편물이 오면 그 우편물을 배달해주고, 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이렇게 그 배치해주는 네. 그 관리부가 있고 학습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이런 부서가 12개의 부서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이 학교의 명목상의 주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네,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가는 자율운영단이 저희 학교의 큰 자랑 중에 하나예요. 네, 정말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활동과 또 그런 실천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흔히 우리가 대안학교 하면은 공교육에서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나와서 대안학교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늦봄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대안학교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15년 전 대안학교 시기는 네. 주로 이제 부적응아 중심의 대안학교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기존 기성교육, 제도교육에 대한 그 문제의식들이 네. 커져가면서 네. 뭔가 다른 좀 교육 본래적인 교육 현장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인식들이 넓혀져 가면서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의 모습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한쪽은 부적응화 교육도 필요하죠. 제도 교육이 소화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감당해줘야 될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부적응화, 실제 제대로 부적응화가 해서는 안 되죠.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뭔가 교육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학교들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렇게 나눕니다. 이제 부적응 중심형, 그 다음에 이념 추구형, 그 다음에 생태지향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를 나눕니다. 실제 우리 학교는 그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네. 때로 의미를 찾아서 교육의 본래됨을 찾아서 오는 지원을 하는 부모들도 있고, 네. 때로는 기존 학교에 대한 너무 상심이 커서 진짜 뭔가 자기 치유와 자기 인생의 활로를 위해서 또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실은 다 포함해줘야 대안교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늦봄학교는 이제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간판이 일단 있다 보니까 늦봄 문익환 목사님을 이제 사랑하고 아끼고 기억하는 분들이 꽤나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네. 경우들이 크죠. 네. 네. 규정 선생님, 이제 올해 8년째인데 그러면은 졸업생도 2회 정도는 배출이 되었죠? 몇 명이나 졸업생이 나왔나요? 한 20명 정도. 20명. 그럼 20명 졸업생들은 어떤 진로를 택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대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입시 위주의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꿈찾기, 정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꿈찾기 과정이 저희 학교에는 프로그램으로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찾아서 그 진로에 따라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검정고시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보는 경우도 네, 검정고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제 또 그 대학에 있는 과에 있어서 네.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길잡이에 따라서 지내다 보면은 정말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학교하고는 이제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일반 학교는 먼저 기본적인 과목들에 대한 점수 따기가 우선이 되고 네. 그에 따른 서열이 매겨지고 그 서열에 따라서 가야 될 대학을 정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6년 삶 속에서 내가 진짜 행복하게 의미 있게 나의 삶의 장이 어딜까를 먼저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고 그 꿈에 대한 결정이 6학년 정도의 즈음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앞단계 저희들이 이제 인턴십 과정이라 해서 네. 자기가 원하고 나에게 맞겠다. 내가 이러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의미 있겠다를 찾아서 실제 실습해보는 그런 그 인턴십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맛보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춰서 이게 꼭 대학이라는 전공을 필요로 하다 했을 때 대학을 지나가는 이제 반대죠, 순서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기 꿈에 접근하여서 대학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네. 우리 늦봄 학교 정말 학생들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학생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늦봄 학교에 온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많은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행복의 모습을 여기서 일단 맛봐야 됩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네. 이게 더불어 사는 행복이 혼자 추구하는 욕구적 행복보다 훨씬 더 크구나. 그렇죠. 또 농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해보기 전엔 저런 일을 어떻게 하지만 실제 해보니까 그 생명체와 만나고 그 수학의 기쁨과 만나고 대자연과 만남 속에서 행복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행복을 느낄 때 그 행복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 동산 자체가 행복의 동산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 동산.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참 좋습니다. 지금 그 농사의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농사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먼저 돼야겠죠. 땀 흘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꺼려하는 그 거부감들이 실제 큽니다. 요즘 도시 아파트 문화 속에서는. 그러나 늦봄학교 와서는 이게 어느새 사라집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땀 흘리고 노동한 후에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그 상쾌함. 이것을 아이들이 다 고백을 합니다. 그 시원함, 그 상쾌함. 땀 흘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일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니까 즐겁습니다. 수다도 떨면서. 그리고 그 일하는 가운데서 이 수확물에 대한 기대도 하면서 그리고 그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과의 교감을 하면서 때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기도를 해라. 이 식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동물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해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교감의 훈련이거든요.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바로 아이들에게 오늘의 웃음으로 이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봄 학교는 몇 명이나 그러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네. 첫째는 저희들이 학교 수용 규모, 기숙생활 규모가 첫째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늦봄 학교의 이 철학과 교육적 지향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아이가 얼만큼 동의하느냐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들어오는 형태가 됐을 경우는 좀 어렵죠. 서로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원 자체가 어떤 때는 그 해에 뽑는 수가 적기도 하고. 그럼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군요. 다 다릅니다. 수가. 아니 저는 이제 워낙 이 분위기랑 우리 학생들 모습 보니까 좋아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건 이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수를 좀 더 이제 늘려보려고 저희들이 이제 수용 규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영 이제 늦봄 평화교육 사업회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교육 사업회의 후원금 또는 회원 회비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내는 일정한 납부금, 학비 이걸로 운영이 되는 거죠. 100% 자율 운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도 없이. 그게 자율 운영이 가능한가요? 어렵죠. 어려워서 이제 지난 8년간 선생님들의 희생, 그리고 부모님들의 부담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늦봄학교가 가능한 거죠. 그래도 아까 학생회관 가니까 피아노도 많이 있고 뭐 학생들 기타도 많이 치고 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풍요롭다는 뭐 그런 느낌까지 들던데요.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학교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풍요롭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어떤 경제적 환경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 없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습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도
필요로 한다 생각하면은 몇 대도 들어와 버립니다. 동시에. 예. 그게 이제 섭리가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이 학교가 이루어진 거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게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이 출범부터가 그렇게 출범이 됩니다. 목사님, 한참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라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을 텐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서약서를 먼저 이제 받고 아이들이 동의하고 부모님들 동의한 아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안에서는 물론 그런 문제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이성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더 큰 것은 이제 내 것에 집착했을 때 다른 사람에 끼치게 될 잘못된 영향과 또 전체에 미치게 될 그렇죠.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또 사랑의 감정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을 수 있고 키워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하는 순간 그때 프로포즈해서 만나고 정식 연애를 시작해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은 그걸 이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때로 사랑의 감정을 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있고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참 고를 또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때로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은 지혜롭게 아이들과 토론을 통해서 또는 아이들 자체 토론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잘 정리되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 학생들 모습만 봐도 좋고 또 우리 옥나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이 늦봄 학교에 더 빠지게 되는데요. 다른 뭐 어려움이나 그런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아요. 24시간을 아이들과 뒹굴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밤이든 낮이든 선생님을 찾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헌신적 자세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일반 직업의 개념으로 뭐 8시간 노동, 주 며칠 근무 이런 개념은 대안학교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아이들과 생활하는 속에서는 아이들과 늘 아이들의 현장과 아이들의 시간과 더불어 있어야 되니까 늘 깨야 되는 그 부담이 선생님들에게는 큰 고충이죠, 실은. 이 늦봄 학교에 대한 우리 목사님의 더 큰 꿈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본마이즘도 이제 같이 꾸는 꿈이지만은 이제 실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 대안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초등학교. 그래서 이 지역이 실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은 굉장히 좋고 아름답지만은 굉장히 남도의 끝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공동체 교육의 현장으로는 적합하지만 초등교육 현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도시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초등 대안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초등 대안학교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인가요? 기숙사 생활? 쉽지 않죠. 초등 아이들. 너무 어려서 부모를 떨어져 어렵죠. 부모님과 떨어진다는 그래서 게. 이제 통학하는 형태의 통학하는 형태로. 이제 초등 대안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교사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그리고 부모님들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도 필요하고 또 대학원 과정도 실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뭐 우리 꼭 그 크리스찬 부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목사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의 욕심과 욕구가 아이에게 반영되도록 하는 부모의 삶 또 하나 형태로서의 아이들의 교육. 이건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현대 사회가 자꾸 이제 IT 네. 얘기하면서 네. 그 디지털화 돼가는, 자동화 돼가는 이런 것이 능사다. 이것을 모르면 아니야. 하는 자꾸 이제 이런 그 마치 시대의 추세인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이제 문명의 이익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인간됨이고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에 그렇죠.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개별적인 의지가 현실이 받아들이냐 하는 그 문제에서 이제 벽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실은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대안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현장이 더 깨어서 그런 문제들을 안고 현실을 타개가는 비전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네. 대안교육 현장들도 이런 늦봄 교육의 현장만이 아니라 곳곳에 또 다른 늦봄 학교들이, 네. 또 다른 대안교육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있는 그 부모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나아주신다면은 한국 교육의 발전이, 네. 단지 잘못된 교육의 문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대안들을 누군가에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만들어갈 때 교육의 극복점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옹달쌤, 박현 목사님과 또 우리 봄맞이 이승용 교장 선생님 두 분의 삶을 또 듣고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참 많은 위로와 또 우리 내일에 대한 희망을 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분의 이 사역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